김밥 한 줄 다 드신 거죠? 네. 오랜만에 메이크업 한 소감이? 아, 메이크업 화가 났어요. 왜? 그냥 전후가 너무 달라서.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ITM 베이지 교육연구소장 박정환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한 달을 미뤘는데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그냥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유, 그러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쭉 이쁘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박정환 소장님과 나눌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교육 담당자께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만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오늘 그 교육 담당자님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 솔루션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교육 담당자님들이 꼭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미팅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항상 고민을 그렇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 고민들을 좀 추려봤더니 네. 첫 번째는 강사님들이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기는 하는데 우리 조직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았다. 맞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내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강사님의 강의 컨텐츠는 좋지만 조직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성과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한테 보고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대부분 유행을 좀 따라가는 교육들. 예를 들면 지금 주 52시간이 되면서 업무 효율화라던가 시간 관리라던가 이런 교육들이 되게 유행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막상 그런 교육을 하고 나면 그냥 단기로 성과를 보일 뿐 장기적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하는 고민들이 사실은 실제 강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에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접점을 찾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 저희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은 교육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임원의 생각이 투영되더라고요. 아, 그분들의 생각. 네.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야, 그 회사가 그런 교육을 했다던데 되게 좋았다더라 라든가 아니면 야, 요즘 우리 조직 분위기가 왜 이렇게 뒤숭숭해 뭐 갈등 관리 뭐 이런 교육 없어? 뭐 이런 느낌으로 맞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진행이 돼도 어떤 분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괴리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교육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정말 약간 좀 복불복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면은 뭔가 사람들이 교육을 정말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미 몸에서 다 드러내시잖아요. 팔짱 끼고 의자에 기대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그분들을 움직이고 막 동기부여시키고 내 교육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에 에너지를 막 계속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사님들 많이 하시는 뭐 스팟이라던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던가 뭐 저는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도요. 그냥 싣고 다녀요, 그냥. 그래서 선물이라도 줘서 뭔가 내 교육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나는 왜 교육을 하러 와서 이렇게 교육적인 교육이 아닌 뭔가 레크레이션 느낌의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자꾸 그들이 즐거워할 만한 거리를 맞아요. 찾으려고 노력들을 되게 많이 계속 하죠. 자극하고 싶고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조금 장기적이고 그리고 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런 솔루션을 제가 1년 반 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혼자 박수. 미안해요, 박수 같이 안 쳐줘서. 자축.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 건지 제가 소개를 들어볼게요. 개발한 거는요, 진단 기반의 조직 개발 솔루션 심 오피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 직장인
업무 성향 검사예요. 업무 성향 검사 네. 온라인으로.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훌륭한 진단 도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종이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기록이 남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직장인 업무 성향 검사를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검사를 하시고 나면 이제 9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내 유형이 딱 하나가 나오는 거죠. 무슨 유형이시죠? 저는요 이미 저기 온토리 네. 영상 찍으면서 저에 대한 너무 네. 많은 정보들이 나갔는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성과형이에요. 네, 성과형. 네, 성과형으로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민 대표님처럼 성과형의 예를 리더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리더가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맞춤 교육으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캐릭터 코칭도 할 수가 있고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그 종합 토탈 조직 개발 솔루션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료화면이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9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조직에서 가장 이제 행동으로 많이 보여지고 뭔가 추진력이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을 규칙형과 그다음에 주도형과 성과형으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안전형과 그다음 평화형과 친절형을 묶어서 협력형. 협력형 분들은 좀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업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창조형과 연구형과 긍정형 요 세 분을 묶어서 독립형. 이분들은 함께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혼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부류를 좀 나눠봤고요. 이 9가지 유형 중에 검사를 하고 나면 하나의 유형을 이제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검사를 하시고 나면 한 A4 용지 8장 정도의 검사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업무의 강점, 그다음에 약점, 그다음에 내가 회사에서의 대화 방식,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일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인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아주 맞춤형으로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조직에서 교육도 하실 수 있고 코칭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개인적인 그 레포트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팀 자체를 서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는지 또 갈등의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짚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게 보통의 내공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개개인으로 맞춤형으로 뭔가 솔루션을 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고민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100% 나한테 꼭 들어맞는 얘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 작년에 되고 나서 임상을 저희가 한 400명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야, 이거 뭐 전 보는 것 같다. 진짜 꼭 들어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런칭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제 유형이 살짝 나왔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풀어드릴까요? 네, 적자리 까나요? 일단은 성과형 리더들은 그 아까 제가 나눈 3개 카테고리 중에 행동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성과형 리더, 특히나 여성 리더분들 일단 예쁩니다. 아, 정말? 네, 진짜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되게 부럽습니다. 결론은 그냥 그걸로? 얄미워. 저희가 그 다음 회차부터는 이렇게 직장 안에서 저 같은 성과형 리더와 또 다른 어떤 유형의 직원들과의 뭐 이렇게 협업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갈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지금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의 유형에 대해서 소장님의 유형도 살짝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친절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절형이고 누군가한테 베푸는 걸 좋아하고
배품을 받았으면 일단은 또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많이 나눠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친절형의 분들이 어떤 직업을 많이 가지냐면 비서. 보스의 팔로워가 되는 그런 비서도, 그러니까 그 보스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탁탁 눈치껏 정말 갖다 주고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절형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겪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나랑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조직 안에 모여 있으니 시너지도 날 때도 있지만 얼마나 또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상황들도 많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유형이 또 어느 정도 나누신다고 들어서 진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에도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한국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은 이 9가지 유형 중에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드세요, 대표님? 좀 이렇게 틀밖에 벗어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해진 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을 가서도 강의를 가서도 교육생분들한테 한국은 어떤 민족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성과형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평화형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한국은 규칙형의 나라. 원칙 중심의 굉장히 책임감 있고 공정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랄까요? 이 제품이 어떻게 해서든 고장나지 않게 여러 시나리오를 써서 진짜 막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도 진짜 고장 안 나게끔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게 일본이나 독일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은 안전형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같은 거 정말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HR 쪽에서도 약간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과감히 사람을 이렇게 또 해고시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성과형의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을 다니면서 되게 재밌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업종별로도 약간 몰려있는 유형들이 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산직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 검사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산직,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규칙형이라던가 안전형. 그러니까 뭔가 위험에 대비하고 뭔가 정도를 지키고 이제 뭐 위험하게 안전을 계속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게임 회사에서 한번 요거를 돌려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창조형이라던가 연구형이라던가 긍정형의 분들이 역시. 그러니까요. 예상은 하고 갔는데 막상 검사를 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맞아요. 조직의 방향성도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 좀 진단을 통해서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코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지금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가지 유형의 상사와 9가지 유형의 부하 직원들의 패턴을 이제 연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구형 리더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 성과형 직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화형 리더하고 일하는 직원이 친절형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조합들을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총 171개의 패턴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둘이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거의 A4 용지로 한 400페이지 정도를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나중에 정말 그 임원분들이나 리더분들이 구성원들 면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1로 면담할 때 이 직원의 유형을 알면 이 면담 그 일지에다가 요거 한 장 딱 띄워놓고
이 직원한테는 어떤 말들을 조심하면 되는지, 어떻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면담 들어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 네. 사이에 접점을 찾죠. 맞아요. 네. 누군지 모르면 계속 이렇게 남의 다리 긁는 얘기 계속 하잖아. 남의 다리. 도대체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맞아요. 한편은 서운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진단 도구가 있지만 심오피스만의 어떤 좀 특이점 또 장점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우리나라 그 최대의 그 HRD 컨퍼런스에 이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각 세션별로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좀 쭉 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의 교육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결국에는 4차 산업 시대에 인적자원 개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구성원들의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업교육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HR 시장에도 IT가 접목이 되고 데이터 과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HR 시장에 데이터라던가 IT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네, 그래서 뭔가 뭐 AI, 뭐 인공지능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면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시작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이런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다른 진단 도구와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기업교육 담당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는 그 문항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조직에 맞게끔 좀 많이 바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나는 게으른 편이다.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네. 집에서요? 회사에서요? 뭐 네, 맞아요. 네. 강사님, 저는 집에서는 분명히 게으른데 회사에서는 안 게으른데 뭘 보고 체크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90문항의 질문들을 전부 다 회사에 맞게끔 전부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많은 도구들이 솔루션이 없는 진단.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났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 성과형이야. 그래서요? 뭐 이렇게 그래서요. 저희는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맞춤형 솔루션도 같이 제안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에 제약이 없죠. 모여서 진단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단 이후에 맞춤 교육이라던가 코칭 이런 것들을 받게 되시면 좀 우리 조직에 딱 맞는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나도 한번 좀 해볼까? 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온토리어들 온토리어들에게는 이제 무료로 검사하실 수 있는 그 주소를 좀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화면 나갈 텐데 거기 주소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소를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요 바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결과도 즉석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접속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감당 가능해요? 대표님한테 전화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살짝 지금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또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으로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교육생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교육 담당자들도 그렇지만 강의를 하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자리 깔고 오려고 해요. 궁합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조합을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